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무한 사고에 대해 가지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에 성숙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사고와는 국민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이태원 사고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슬픔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식의 모습이 많았죠. 아니, 애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애도를 안 하고 있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비이성적인 모습이 많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식으로 슬픔을 강요하는 듯한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거만큼이나 상식적인 국민들이 많아가지고 네가 뭔데 사람들한테 슬픔을 강요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맞받아치는 그런 분들도 많아져가지고 이태원 사고 때와는 분명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그 보수파 쪽에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게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사고를 다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었었죠. 세월호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해 먹었던 것이고 이태원도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남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이제 또 글을 써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옮겼기 때문이다. 뭐 그딴 글을 또 막 싸질러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혹시나 또 좌파 쪽에서 어떻게 이용하지는 않을까 이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관련돼 가지고 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제가 어떤 가짜 뉴스가 있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리고 근본적으로 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왜 민주당에 있다라고 제가 보는지 그것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던 그 직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유가족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까라는 거였어요. 참 근데 잔인한 얘기긴 하죠. 솔직히 이제 그 저희 가족이 만약에 그렇게 뭐 사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 상황처럼 뭐 이성적인 척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막 감정이 막 휩싸여 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원통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누가 오든지 간에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유가족들의 그런 어떤 심정과 상황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를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유가족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 세력들이 지금 저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유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좀 주목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유가족 대표였던 박한신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그 유가족 대표였던 대표이죠 지금도 박한신 대표인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때 같은 경우는 그 남편분과 아내분 두 분의 그 성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유가족 대표라고 했던 그 두 분이 너무나 정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가 유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저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저렇게까지 무슨 뭐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갖다가 왜 저렇게까지 하냐 약간 좀 뭐 거꾸로 이제 그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거든요. 박한신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가짜 유가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그 다음 글 하나 보여주시면은 실제로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 박한신이라고 하는 이 유가족 대표인데 이분의 동생 이름이 탑승자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있다 제발요 남의 글 읽지 마시고 조금만 찾아보세요라고 누가 이렇게 하소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단호하죠. 없어요. 제발요 찾아봤어요. DNA 검사 다시 한대요. 옆에 있는 다른 유가족 대표 말도 들어보세요. 유가족 대표가 두 명이네요. 유가족에게 명찰 지급한다니 보면 알겠죠. 이 와중에 어느 것이 진실이다 유가족 대표 하겠다가 쌈난 건 맞는 것 같네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다가 이 박형건이라는 분, 이분의 이제 그 형이라고 했던 박한신, 이분이 이제 그 대표가 아니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던 것이냐? 저 기사를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처음에 이제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유족회의 대표는 희생자 박형건 씨의 형 박한신 씨가 맡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족 대표라고 하는 박한신 씨의 동생이 박형곤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자가 오보였던 거예요. 기자가 잘못 듣고 잘못 작성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박한신 씨의 동생 같은 경우는 박형곤 씨가 아니고요. 동생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 이름이 뭐였지?
박병곤이었습니다. 박병곤. 그러니까 박형곤 씨의 동생은 박병곤인데 이거를 기자가 잘못 듣고 그거를 박형곤이라고 이제 옮겼다가 희생자 명단을 보니까 박형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래가지고 가짜 유가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무슨 뭐 대표가 2명인데 대표하겠다고 막 쌈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다음 자료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요. 요 분도 아마 여러분들 뉴스 자료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타이틀이 어떻게 돼 있냐? 유가족 대표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저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팩트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진짜고 무슨 뭐 유가족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가짜다. 우리 얘기가 진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대표인가 보네.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었던 그 박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 대표인가 보다. 대표가 2명이네. 이혁이라고 하는 사람과 박한신이라고 하는 사람 2명이고 두 사람이 막 지금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박한신 씨는 이혁의 말처럼 가짜 지금 유가족 행세 대표를 행세하고 있는 거네. 이런 지금 얘기가 돌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같은 경우는 이혁 씨가 대표가 아니라 박한신 씨가 대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혁 씨의 역할은 뭔지를 보니까 유가족 대표단에서 집행부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자막도 어떻게 나갔습니까? 유가족 대표단이라고 나간 거지 대표라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자료 화면에서도 조금만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혁 씨가 그렇게 얘기할 때 박현식 씨 또한 박한신 씨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박한신 씨가 먼저 브리핑하고 그리고 뭐 이혁 씨가 브리핑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막 2명이다 뭐 서로 뭐 대표를 하겠다고 싸웠다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주당원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이번에 이제 그 해명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가족 대표가 민주당원이라고 가짜 뉴스에 우는 유족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이제 그 박한신 씨의 따님분께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명을 했냐? 저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정치적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른다. 제발 정치적 싸움으로 몰고 가지 않고 사건 그 자체를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뭐 민주당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야 그럼 맞네 박한신 씨가 민주당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비판했던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가 퍼졌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첫 번째 이제 그 계기가 뭐냐 저희 그 페이스북 글 하나 보여주시면 박한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가지고 권리당원 저렇게 이제 대놓고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번에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박한신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글도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이 박한신 씨가 남겼다라고 하는 글을 보니까 미쳐버리겠네 뭐 열받아 뭐 씨땡 문재인아 보고 있냐 네가 만들어낸 괴물 그 윤석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는 짓을 봐라 전두 아니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윤짜장 개망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박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박한신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민주당 쪽에 당원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박한신 씨가 당원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누가 또 해명을 한 거냐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 박한신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가짜 뉴스로 인해 가지고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박 대표는 당적이 없는 분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한신이라고 하는 저 페이스북 글이 올렸던 사람은 유가족 대표인 박한신 씨가 아니다라고 일단 우리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 쪽의 해명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뭐 이번 해명에서 가짜를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그 박한신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나 좀 경계하고 그리고 좀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 쪽에서 툭하면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한신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때가 이제 그 29일 날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박한신 씨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정당들이 많은데 딱 한 정당만 저희들을 찾아오지 않았다. 너무 슬프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100몇 분이 한 번에 하는 나라로 가셨는데 이게 사람의 돈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해가지고 딱 기사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 이것도 이제 제주항공 참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 기자들이 참 이상합니다. 어쨌거나 유족 대표 국힘 겨냥
세미콜론 한 다음에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식의 막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또 시작됐구나. 또 유가족을 방패막이를 또 앞세우면서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박한신 씨한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 9시 30분에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한 정당만 안 나왔다라고 대놓고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긴 했는데 그 전날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자들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었냐? 아침 10시에 무한 사고 현장을 찾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문자까지도 다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30분만 기다렸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원래 오기로 되어 있었던 그 예정이었는데 그거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국민의힘만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 계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더 좀 예민하게 박한신 씨에 대해서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유가족 대표를 둘러싼 몇 가지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가짜 뉴스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맞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둔덕을 쌓았던 주체, 그거를 통과시켰던 업체, 전남구 의회가 됐거나 민주당 쪽의 의원들이 됐거나 이 부분을 파헤치게 되면 반드시 민주당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가짜 뭐 유가족이다, 뭐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보수파답지 않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